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다른 남성과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산 30대 남성 조 씨. 4년 전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조 씨는 친가 식구들과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. 할아버지는 땅과 현금 등 모두 10억 원 상당의 유산을 남기셨는데요.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모든 유산을 할머니와 삼촌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하셨습니다. 숨진 아버지 대신 상속받을 권한이 있던 조 씨와 여동생은 삼촌에게 유류분만큼이라도 유산을 달라고 했지만 삼촌은 남매의 요구를 끝내 들어주지 않았는데요. 그 후로 4년 동안 조 씨와 친가 식구들은 서로 왕래 없이 지냈습니다. 얼마 전 여동생이 유학을 가게 돼 목돈이 필요해지자 조 씨는 조부의 유산이 생각나는데요. 조부 유산을 전혀 받지 못한 남매는 지금이라도 유류분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몫을 찾을 수 있을까요? 네, 오늘 이 사건 상담실은 이 4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친척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30대 남매 사연입니다. 남매 사연을 소개를 해보죠. 네, 살해자는 30대 남성입니다. 이 남매 중에 오빠입니다. 이 남매는 어떤 사연이 있냐면요. 어린 시절 2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.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오빠는 10살, 여동생은 6살, 이 어린 나이였죠. 그 어머님이 이제 미망이 돼서 이 두 남매를 열심히 키웁니다. 그러다가 한 5년쯤 흘러서 다른 남성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의붓아버지가 생기게 된 건데 이 의붓아버지가 너무나 따뜻하고 자상하고 훌륭한 아버지셨던 것 같아요. 예. 아주 행복한 재혼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아이에게도 부모님이 모두 굉장히 사랑을 쏟았고 함께 가게를 경영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점점 풍족해져서 어려움 없이 교육받고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대학까지 다 졸업을 했고요. 이 30대 남성은 결혼을 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렸고 여동생도 학업을 마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 네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던 차이입니다. 예. 그런데 4년 전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아버지가 돌아가면 당연히 이제 상속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?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살해자 되시는 분은 25년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엄마가 이제 아마 재가할 때 같이 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의붓아버지하고 이제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가 쪽하고는 좀 멀어지겠죠. 좀 소원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아마 안부도 여쭙고 반드시 하기는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. 그러던 중에 이제 4년 전에 할아버지가 10억 재산을 남기고 지병으로 이제 돌아가셨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인이 정해지는데요. 일단은 할머니가 살아계시니까 할머니가 되게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살해자 입장에서는 삼촌,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고모,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아마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습 상속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재혼했을 경우에 아버지가 이미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 살해자들처럼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받지 않고 그 당시의 재산 분배를 당연 삼촌이라든가 할머니가 이미 다 가져갔다면서요? 예, 이 살해자의 아버지, 친아버지가 이 할아버지한테는 장남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장남이 이제 떠나고 손주들이라도 명절에 찾아오는 정도로 이제 알고 지낸 사이였었고 실제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삼촌과 함께 살았습니다. 그러니까 삼촌이 어쩌면 모시고 산 거죠. 근데 장례식장에서 상속 유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배부인을 듣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쓰셔서 같이 산 삼촌과 아내, 그러니까 이 살해자인 할머니죠에게 모든 재산, 현금 3억 원과 7억 원 상당의 땅, 모든 재산을 넘긴다라고 유언장을 쓰고 공증까지 받으셨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. 이 남매가 생각을 해도 어차피 할아버지가 모시고 산 건 삼촌이고 하니까 저 유언장의 내용을 받아들이되 상속분까지는 아니어도 유류분 정도는 좀 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삼촌한테 조심스럽게 정중히 그러면 유류분이라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삼촌이 일단 유류분을 한 명 또 있는 자신의 친족인 여동생에게는 1억 원의 유류분을 주겠다라고 하면서도 이 남매에게는 돈을 줄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유인 즉슨
이 남매 중에 이 사례자 결혼할 때 결혼자금 5천만 원을 할아버지가 이미 주셨대요. 그러니까 너는 이미 5천만 원 받아갔으니 유류분을 굳이 또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. 그러면서 여동생 입장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이고 유류분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일단 또 그렇게 못 준다고 하니까 유언장도 있고 남매 입장에서는 뭐 그럼 그러셔요라고 하면서 일단은 물러선 상황이고 이후에 역시 친가 쪽하고는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살게 됐습니다. 재혼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친가하고 예.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런데 또 피는 물보다 강하다고 해서 그래도 또 장손 아닙니까? 네.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재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예. 삼촌이나 할머니 생각은 손주라고 생각을 안 한 거 아닐까 싶어요.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거 같습니다. 자신의 장손자잖아요. 예. 그 장손자를 데리고 며느리가 다른 집안으로 출가를 해버리니까 돈을 그 손주들한테 물려주면 그 돈이 결국 어머니한테 가는 게 아니냐. 남의 집으로 가는 게 다른 집으로 아니냐. 흘러간다.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 것 같고요. 예. 삼촌이라는 분은 너희 아버지 대신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부모님 저 물려준 재산은 다 내 거 아니겠냐. 예. 이렇게 이제 우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4년 전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이 제대로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4년이 흐른 시점에 살해자의 여동생이 그 유학을 늦게 가게 됐어요. 그게 유학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네, 고민하다 보니까 그 4년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당시를 생각하니까 유류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살지만 이러한 그 상속분이나 유류분이 아쉬운 시점이 있는 거죠. 예. 살다가. 그런데 저 오빠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. 뭐 아이들 키우랴, 교육시키랴, 가정 꾸리랴 정말 성실한 가장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은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생겼나 봐요. 유학을 가고 싶어. 그래서 부모님들도 지지해 주시고 오빠도 유학이 잘 됐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이 여동생도 학비를 열심히 법니다. 유학 비용을 벌고 부모님들도 보태주십니다. 그런데 유학에는 비용이 많이 들죠. 해외 나가서 학비 들죠. 생활비 들죠. 그러니까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이 오빠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이 오빠인 내가 좀 많이 벌어놨으면 이 여동생 좀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나도 생활이 빠듯하니까 지원해줄 돈은 없고 예. 그때 이 오빠의 머리에 딱 떠오른 게 4년 전 그 할아버지 유류분 자기 아까 5천만 원 결혼 자금으로 예. 퉁치는 것처럼 됐잖아요. 그 여동생은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이 아이에게 얼마라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. 사건반장이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. 그러네요. 유류분 가능합니까? 자, 가능한지 저희가 이제 궁금증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고 하나하나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를 해볼까요? 할아버지의 유산 지금이라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? 두 번째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때 못 받은 유류분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? 라는 질문인데요. 저는 항상 사건 반장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, 안 날로부터 이거 하는데 저는 갑자기 걱정되는 게 4년 전에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. 네. 걱정돼요 지금. 걱정이 현실화될 것 현실화되죠. 같습니다. 일단 유류분이라는 건 이제 법정 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을 통해서 한 푼도 돈을 안 남겨줄 수도 있잖아요. 예. 그래도 최소한의 권한은 보장을 해주자라고 해서 본인이 받아야 될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유류분이라고 해서 그건 원래 청구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실 변호사 입장에 제일 쉬운 소송이에요. 이건 유류분권자라는 거 확인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까. 그런데 하나 단서가 있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속에 의한 법률 관계는 나중에 사실 상속 포기라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상속인으로부터 돈이 내려온 것들의 권리 관계를 빨리 확정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유류분 권리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사자가 사망해서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될 것을 안 날,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 이제 돌아가신 날이겠죠. 그렇죠. 그리고 아니면 뭐 유증이나 증여가 돼 있는 날 그걸 안 날로부터 1년. 안 날로부터 1년.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. 해외에 살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런 경우, 그러니까 전혀 지금 누가 돌아가셨는지 그 위에 뭐가 상속이 있었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10년입니다. 근데 지금 이 남매 같은 경우에 4년 전에 4년 알았죠. 전에 안 되네요. 이미 저 유류분 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줘. 그러니까 물러났잖아요. 네. 그럼 이미 그때 다 알았다는 걸 가정한다면 일단은 지금 이 남매는 유류분 권리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참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러 오는 사람한테 가장 물어봐요. 기일 언제냐고. 언제 알았냐? 네, 그거를 기일대로 거의 사실은 그렇죠. 미리 간 걸 다 알거든요. 사망 시점에서 1년을 보면 됩니다. 그렇게 네. 보는 게 뭐 일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셨냐 물어보고 혹시라도 제사 그 기일이 지났으면 1년이 지난 거잖아요. 예. 지났으면
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느냐 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백변호사 조금 언급을 했지만 만약에 장기간의 방치 뭐 5년, 10년, 20년 이렇게 해놓는다면 언제든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. 그러면 재산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와서 유류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를 우려해서 민법에서는 이렇게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시점에서는 할아버지의 유류분을 받을 수 없다. 그 청구 소송 기간이 벗어났다, 시효가 벗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같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. 할머니의 유류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. 그리고 또 하나 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아버지 때 못 받았던 유류분을 같이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. 일단은 네.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못 받은 유류분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같이 받진 못하고요. 그렇죠. 이제 삼촌하고 할머니가 둘이 이제 재산을 상속받았죠. 예. 그럼 할머니가 받은 상속분을 만약에 할머니가 또 남매한테 전혀 안 주고 유언을 남겨서 사망을 하신다면 그땐 유류분 권리를 행사하면 되고 그렇죠. 그렇죠. 이 할머니가 유언을 전혀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면 이 할머니가 남겨놓은 재산의 법정 상속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지금 삼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죠. 쉽게 말하면 예.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삼촌은 본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면 여기가 상속권자잖아요. 그러네요. 이쪽과 무관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 할머니에게 온 재산, 이 재산을 할머니가 유언을 해서 남매에 안 주면 유류분, 만약에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본인의 상속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. 예. 참 그렇기 때문에 좀 법률 관계는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돼요. 또 너무 빨리 대비해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류분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. 결국은 사망 기점으로 1년이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정 얘기할 때 항상 법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시효를 항상 두게 되는 건데 이 재산 상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.